요즘에 이제 뭐 하는가 하면은 송덕수 민법 강의를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보고 있어요. 예전에 신림동에 있을 때, 신림동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전에도 그 제가 이제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법학과를 편입을 했는데, 그때 복수 전공을 하기 위해서 음 그러면서 이제 제일 처음 읽은 게 곽윤직 곽 시리즈라고 아주 유명하죠. 민법 총칙을 사 가지고, 그때는 한자가 되게 많았어요. 연세대 도서관에서 인제 혼자서 시험 치고 나면은 도서관에 아무도 남지를 않죠. 거의 거의 대학생들은 그 당시에는 몇몇은 빼고는 거의 중간고사 기간에만, 그리고 기말고사 기간에만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인제 기말고사 끝내고 본격적으로 인제 법학을 좀 해 봐야겠다. 친구들은 제가 경제학과를 먼저 나왔으니까, 경제학과를 다닐 때 인제 법학을 시작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얘기가 길겠네요.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법학과를 편입을 하고, 그리고 1 학년 때 사법고시 1 차, 그때가 43 회였나? 이래서 사법고시 1 차를 붙고, 본격적으로 이제 신림동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봤죠. 그중에 한 책이 이제 송덕수 책이었어요. 송덕수 교수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송덕수 교수님이 이화여대 이제 법학과 교수죠. 그때 인제 아주 젊으셨고, 새로운 소수설, 그러니까 곽윤직 교수님의, 곽윤직, 서울대 곽윤직 교수의, 그러니까 민법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죠. 시초, 대부. 그러니까 지금 판사, 대법원, 대법관 하시는 분들은 그 시리즈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몇 번을 몇 회독, 9회독, 10회독을 몇 회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면 거의 신화적인 존재였고, 그리고 또 그거를 회독을 하는 게 거의 신화 같은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누구 선배는 몇 회독을 했다더라, 여름방학 때 섭노트를 만들었다더라,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아주 오묘한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이제 사법고시를 패스를 해서 사법연수원 간 다음에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된다는 게 거의 이거는 인생의 날개를 다는 것이었으니까. 요즘하고 전혀 다르죠. 요즘에는 이제 로스쿨을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생계를 걱정해 어떻게 인제 개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로펌 같은 게 취업을 하고 인제 고객을 확보할 것인가라고 인제 생계를 걱정해야 될 판인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시절에 제가 인제 이 송덕수, 그런 시절에서 한 2천 명씩 또 뽑기 시작하고, 좀 약간 어수선한 시절에 이 송덕수 책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책을 보면은 상당히 깔끔하다. 곽서에 비하면은 상당히 깔끔하고, 뭔가를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 같은, 설명을 아주 명쾌하고 직관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이 책을 많이 좋아했는데, 그런데 인제 시험을 보면서는 그렇게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할 때는 김준호 교수님, 제가 수업을 듣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연세대에서 강의도 했고, 그래서 청강 또 몇 번 하고,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니까. 음 하고 했는데, 청강 들어가면은 거의 한 100 명, 150명 이렇게. 강의는 그렇게 유려하고 그렇게 재미가 있다든지 흥미진진하다든지 그렇지는 않았어요. 책을 잘 쓰시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강의가 지루하다. 그리고 자기 책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책을 읽는 것으로 수업을 대신하는 분들이 거의 많다. 그래서 제가 한참 고시 공부할 때, 그때가 몇 년도냐면은 98 년도, 99 년도, 2000 년대 초반, 이때만 해도 인제 서울대학교 헌법 같은 경우 서울대학교 권영성 교수님, 알고 보니까 제 절친의 친구의 아버지더라고요.
그 뭐 이게 뭐 얘기가 새는 것 같지만은 한 번은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 친구가 권영석 딸이래요. 그래서 뭐 "같이 합석을 해도 되냐?" 그래서 뭐 "그러라." 이랬는데 나왔는데 보니까 과연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걸고 저한테는 관심이 없던데요. 제가 뭐 대학교 때 그렇게 잘 나간 건 아니고 이러니까. 음 자기 아버지 얘기만 하더만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인제 아버지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해는 하겠는데 어찌 그리 사람한테 관심도 없는지 그건 참 의아했어요. 그리고는 두 번 다시 못 봤죠. 암튼 요즘 이 책을 왜 또 꺼내느냐 옆길로 좀 샜는데 음 일단은 뭐 옛날 고시 생활하던 때가 그립긴 하다. 그리고 인제 실무를 해 가면서 좀 실무를 해 가면서 인제 감각을 좀 해 보고 싶다. 사실은 실무의 감각과 왜 이렇게 얘기가 안 되죠? 감각과 이게 그 이론의 감각은 달라요. 많이 달라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교수들 책 그 수험서라 그러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기본서를 읽어 보면은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현실에 별로 도움은 안 된다. 하지만은 뭔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힌트를 주고 내한테 인제 그 실무에서 아이디어를 주고 '내가 실수를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내가 아우르고 있다.' 예. 상대방의 그 의뢰인들의 고민을 내가 풍부하게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내가 다 점검을 했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내가 이론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게.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계약의 측면에서나 불법 행위의 측면에서나 뭐 또 다른 뭐 채권의 측면에서나 물권의 측면에서나 이런 거를 내가 인제 최신의 이론으로 무장하고 있다. 그리고 최신의 판례를 알고 있다. 이런 건 상당한 자신감이 되죠. 그래서 인제 이건 또 번외의 얘기인데 그 법무사님들 중에서는 물론 본직에 계시다가 본직이라 하면은 본직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 법원이나 검찰에 계시다가 이렇게 몇 과목을 면제를 받으신다든지 시험 과목 면제를 받으시고 뭐 2차 과목 몇 과목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몇 과목을 친 다음에 인제 법무사가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론에 약하세요. 물론 실무에는 강하지만은 자기가 인제 했던 분야 뭐 검찰 분야라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무슨 뭐 등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법원 뭐 그냥 일반 사무를 봤다든지 요런 부분에서는 강하신데 뭐 강제 집행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요런 부분은 강하신데 전반적인 이론에 대해서는 많이 약하시다. 근데 지금 와서 또 이론을 다시 인제 섭렵을 해 가지고 모든 이론을 섭렵을 해 가지고 실무에 반영하기는 상당히 나이가 드셨죠. 그러니까 무리한 측면이 많다. 옛날에 뭐 읽지 않았다든가 저같이 이러면은.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좀 이론에 약하고 그리고 이제 법무사 시험원만을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인제 베이스가 인제 법대도 나오고 사법고시도 제가 사법고시를 인제 거의 한 7 년을 준비를 했거든요. 왜 사법고시를 근데 끝까지 못 했냐. 여기서는 이제 다음에 한번 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고요. 뭐 얘기를 하자면 길죠. 사연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인제 저같이 인제 뭐 좀 여러 가지 인제 이론에 대해서 섭렵을 한 다음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인제 좋은 게 뭐냐면은 모든 법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그러니까 뭐가 좋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교수님들의 이렇게 이론이나 기본서를 많이 안 돼 가지고 실무에 도움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실무는 그러니까 어떤 증거를 쓸 것이냐, 이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떤 사실을 쓸 것이냐, 그리고 그 양식을 어떻게 쓸 것이냐, 뭐 어디에다 신청할 것이냐, 신청 문구가 뭐냐, 뭐 소장 작성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서 작성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주소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교과서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실무를 해가면서 샘플을 받아가면서 하나하나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르면 뭐 동료 법무사한테 물어본다든가 선배 법무사들한테 뭐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동료의식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무사 뭐 다른 그 뭐 선배 법무사들 뭐 언뜻 전화해서 저기 뭐 누구 법무사인데 어디서 일하고 누구 법무사 그러냐고 뭐 제가 뭐 좀 여쭤보 뭐 여쭤보시라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뭐 도움 받기도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론하고 실무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근데 이걸 왜 읽어야 되느냐? 그 자신감. 자신감 때문에 읽고, 그리고 뭐, 이게 표현 있죠? 소장을 쓸 때, 뭐 답변서를 쓸 때, 표현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걸 좀 이게 중후하게, 말하자면은 좀 법률 그 언어에 맞게 좀 써야 되죠. 그런데 뭐 너무 일반적인 그 보통 일반인이 쓰는 그 뭐 이게 상투적인 말을 쓴다든지, 그러면은, 이거는 그 법률 전문가가 쓴 게 아니다. 이런 무시를 당하겠죠. 그래서 어떤 글을 쓰더라도 유려하게 뭔가 이게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깊이가 있는 것처럼 쓰는 게 좋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기본서를 많이 읽어두면은 거기에 대해 자신감이 있겠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걸 많이 까먹어요. 물론 감은 있지만은 많이 까먹으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싫다. 그런 걸 매일 좀 이렇게 뭐냐면 리필을 커피를 먹고 나면 리필을 하듯이 리필을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공부할 때는 벌써 한 24, 5년, 3, 4, 23년, 4년 이렇게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열심히 읽었는데 기본서를, 지금 와서 또 기본서를 열심히 안 읽으면은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은, 뭔가 이게 뭐 빠뜨리는 것 같은. 판사들이야 매일 그 이론, 대법원의 판례 이런 걸 참조를 하지만은 뭐 저희 같은 법무사 같은 경우는 일단 실무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볼 기회가 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걸 보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다. 말하자면 자신감. 내가 좀 공부를 좀 했다. 이런 자신감 때문에 보고 있어요. 이런 게 없으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빨리 그 법무사를 요시땅 해가지고 사실 비법대생이 요시땅 해서 뭐 1, 2년에 뚝딱 붙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그러니까 공부물이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죠.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상담을 못한대요. 상담을 못해서 휴직을 하셨어, 이분이. 그러니까 뭐 전화가 온다든지 이러면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 공부만 한 거 가지고 공부만 뭐 답안만 이렇게 외우고 이게 옳다 그르다 그런 판단만 하다가 뭐 2차 시험 같으면은 목차를 어떻게 써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뭘 쓰나 절도죄 뭐 요건 쓰고 정의 쓰고 판례 뭐 절도라 하면 뭐 이렇게 쓰고 그런 것만 외우다가 갑자기 그 절도를 당했는데요. 아니 뭐 강도를 당했는데요. 아니면 뭐 아까 얘기했지만 절도를 당했는데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느냐? 강도하고 절도하고 어떻게 다르냐? 또 사기랑 어떻게 다르냐? 절도 당했으면 민사상 어떻게 청구하는 게 좋고 이 청구권은 뭐 불법행위 청구권이고 뭐 계약성 청구권이고 뭐 이런 게 전반적으로 좀 돼야지만이 좀 상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의뢰인 중에서는 이런 거를 많이 찾아보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뭐 자기가 무슨 일을 당했다. 그러면 바로 뭐 법무사나 변호사를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AI도 발달해 있고 네이버도 잘 돼 있고 뭐 요즘 뭐 주변에 뭐 조금만 연결해 보면은 뭐 카드라 하는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좀 많이 파악하고 오신다. 그래서 질문이 많다.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다. 물론 자기가 당한 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이제 당한 거는 요만큼인데 궁금증이 이만큼 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형법을 얘기하다가 뭐 민법 관련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민사 집행에 관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러다가 뭐 진짜 뭐 국가가 잘못했다. 뭐 경찰이 이제 잘 안 해주더라. 그러면은 경찰에 정말 그 위법 수사를 하고 뭐 편파적으로 대하고 막 이랬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행정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국가배상법은 판례는 민사상 청구권을 보지만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일단 학계에서는 국가배상 청구권을 행정으로 보거든요. 행정상 청구권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행위, 그러니까 경찰은 국가공무원이니까
행정 권력이죠. 행정부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해야 뭐,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경찰이 이렇게 했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도 안내줘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뭐,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뭐 전반적으로, 정말 판사, 그때 변호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1차는 이제 뭐 3번 정도 붙었는데, 1차를 붙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정말 주위에서, 우와! 이러길래, 1차만, 내가 1차에서 2차를 공부한다는 자체도 상당한 이게 뭔가 프라이드가 됐어요, 그때는. 지금이야 뭐, 다 아니까. 그냥 뭐, 자격증이라는 걸 아니까, 그러진 않는데. 하지만, 여전히 이제 제 마음속에는 변호사다 이러면은 좀 이렇게 약간 시기질투, 나는 못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송도수 교수님 이 책을 읽는 이유, 지금 몇 페이지냐면은, 이게, 거의 1800페이지. 예. 눈이 침침해서. 1830페이지 정도. 엄청난 그 두께를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처음부터 읽으면은 지루하니까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부터 이렇게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 와서는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 옛날에는 뭐 약주를 한잔하고 했는데 이제 뭐 약주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자기 개발을 이제 70대 넘어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아직까지 책을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읽어보면 옛날 생각이 살살 나죠. 그러니까 추억을 곱씹는 느낌이라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요즘에는 책을 읽고 있다. 책을 읽는 것도 재밌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라. 어떻게 뭐 하다가 요게 내 직업에 맞는가 보다. 나도 법무사 한번 도전해 보자. 그러니까 민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률 과목의 시작이거든요. 모든 법률 직업의 처음이자 끝. 그리고 뭐 공인중개사도 민법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한번 도전해 보시라라는 하는 말씀도 드리고, 제가 이걸 요즘 읽고 있다. 법무사인데 일만 하는 거 아니냐? 아니고 열심히 교재 연구도 하고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